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들이 여러분 앞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백신 개발에 관한 기사입니다. 갈 길이 먼 백신 주권이다. 개발에 쓴 돈은 따져보니 130억 원뿐. 좀 적습니다. 복지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 국산 접종 이런 내용의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국산 백신 접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임상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1상에서 2상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 3상이 끝나야 되거든요. 해외 의존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신 주권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진보 그리고 인권을 강하게 외쳤던 그들의 두 얼굴이다. 두 얼굴,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김종철 정의당 대표, 같은 당 의원 성추행, 이게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당대표에서 사퇴했습니다. 어제 불거졌던 일 중에서 가장 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 밑에는요.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이어서 진보 진영 도덕성 타격이다. 물론 이 세 인물은 소속 정당은 다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진보 진영 내에 어떤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냐, 위기 아니냐 이런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생 80%가 확진이다. 심상치 않은 IEM발 집단 감염. IEM은요, 이게 선교와 관련돼 있는 이 국제 학교를 얘기합니다.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 그리고 교회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 지금 이 비인가 교육시설은 기숙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학교입니까? 교회입니까? 이런 또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은 파악 못해 제2 신천지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손실 보상 검토하라.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르면 3월 지급, 늦어도 4월 초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정 감당 범위 내에서 제도화하는 방안 마련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를 지금 최근에 불거졌던 내용을 좀 정리한 셈이 됐습니다. 민주당 여러 가지 가덕도까지 2월 국회 처리. 야당은 노골적 금권 선거다.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뭔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민 전 국회의원, 가장 맨 왼쪽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는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도 오늘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구박대기입니다. 구박대기요. 뭔가 자꾸 혼을 나는 거죠. 뭔가 하려면 하지 말라는 소리 듣고요. 기재부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오늘 언론에 등장을 좀 했습니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중성입니다.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진보 진영에서 자꾸만 불거지고 있다. 뭔가 두 얼굴, 이중성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추미애의 오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했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내용이 좀 소개가 됐는데 오판이 됐습니다. 사실상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지금 상황과는 다르다. 정경질병관리청장 지난해 논문을 통해서 학교, 등교 수업과 관련해서 뭔가 좀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검토하고 있잖아요. 등교에 관해서. 그런데 막상 정경 청장 어제 논문을 썼었을 당시, 논문에서 다뤘던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부 당국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엔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손실보상제도. 그동안 정치권 중심으로 갑로늘막이 참 많았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문, 당정 재정 갈등 정리했다. 총선 앞둔 여당, 이르면 3월에 손실보상 지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화를 지시한 겁니다. 법제화 방안을 알아보라 그랬거든요. 그럼 입법이 탄력을 받겠죠? 민주당이 움직일 겁니다. 문, 주무부처는 중기부다. 중기부라고 콕 집었어요. 기재부가 아니고 중기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당정과 검토를 하라. 민주당 손을 들어줬는데 그렇다면 홍남기 부총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기사는 힘 빠진 모양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과연 공정한 기준을 어떤 잣대로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합당한 보상이란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건가? 이게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홍익표, 속도가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 지급한다. 그러면서 3월, 4월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점인지가 중요한데 조금 더 그 당정이 저희가 좀 꼼꼼하게 업무의 속도를 좀 높인다면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는 3월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이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 결정은 된 거예요. 대통령이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당도 움직일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거는 과연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게 남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손실보상법 등 밀어붙이는 여당, 재원 고민은 기재부 몫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앞선 기사에서는 기재부, 그리고 기재부를 이끌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힘 빠진 모양새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돈 조달 방법 고민하세요. 뭐 이렇게 된 셈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비례, 정액, 투트랙 보상 검토다.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액이라는 거는 그냥 그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1인당 얼마 이렇게 딱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례는 피해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주겠다는 건데 이걸 같이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고요. 민주당 속도전에 공직사회는 불만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 모양새가 아주 좀 한마디로 말해서 좀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공직사회 불만이다. 대통령이 당정 갈등을 직접 정리한 이런 측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박대기 기재부. 여기 등장하는군요. 구박대기란 표현이. 구박대기 기재부, 홍백기, 홍남기. 그러니까 뭔가 주장을 해다가 압력을 받아서 혼이 나고 백기를 들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요.
여권은 독주하고 있고 홍남기 매번 백기를 들었다. 이게 또 선거 앞두고 뭔가 그런 걸 너무 의식하면 안 된다. 경제 논리로 푼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치 논리입니까? 경제 논리입니까? 이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기재 교수님, 구박대기, 홍백기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 표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너무 좀 과하게 묘사한 것 같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구박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아마 지금 구박대기라고 한 것 같은데 예. 사실 지금 기재부가 지금 뭐 구박대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동네 북이 돼 버렸죠. 아, 구박대기가 아니라 동네 북이다. 예, 여기저기 지금 아무나 지금 쳐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손실보상제라는 게 정치권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베푸는 거기 때문에 다 찬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재원 마련인데 예. 국간을 지켜야 되는 건 기재부기 때문에 예. 국간지기는 결국 뭐 인신을 펑펑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되게 답답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지난해에 그 예산을 통과시켜 갖고 올해 예. 예산을 이제 집행하고 있는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렇죠. 기재부가 정부의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인데 지금 뭐 특별하게 어떤 바뀐 것이 없거든요. 사실 손실 보상을 얘기한다면 정치권이 지난해에 이야기를 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해야 했을 그러면은 상황인데 가장 깔끔한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한 예.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100조를 얘기하는데 이 재원을 마련하라고 하니까 이건 난감한 것이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초반기에 660조였던 부채가 예. 지금 이제 1000조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도대체 대책 없이 어떻게 이걸 마련하느냐. 결국은 그 곳간을 다시 채워야 되는 것도 기재부의 또 몫인데 그래서 그렇죠. 지금 재정 준칙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제 또 정치권의 또 목소리가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도 굉장한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과연 줄이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재정을 어느 부분에선 줄여야 되는데 예. 그러면 결국 올해 예산 중에 한국판 뉴딜이나 이런 이제 문재 정부의 역점 사업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당이 동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당에서는 추경을 하자는 거겠죠. 예. 그러면. 그러면 또 추경을 계속해서 추경을 어느 데까지 할 수 있느냐? 일부는 추경을 하되 일부는 예산을 또 줄일 건 줄여야 되는데 이 부분을 또 여당이 동의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홍남기 총장으로서는 난감할 뿐이죠. 그런데 이 대안을 갑자기 무슨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모양새로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전 국민이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 이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는 결국은 정부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가 아리를 하고 있지만 대안도 따로 없다. 결국 당분간 동네북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선 기사는 홍백기, 구박대기 이렇게 표현이 있었지만 그 이상이다. 동네북 신세가 된 거 아니냐. 이기재 교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100조 정도 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석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또 반대편에서는요. 그렇게까지 드는 건 아니다. 그건 너무 좀 과도하다. 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유 변호사. 네. 손실보상제. 대통령이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방향은 잡고요. 그리고 지급 시기라든가 이제 재원 부분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또 법을 만들어서 이걸 가겠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꼭 법이 아니라 이미 있는 법을 기준으로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조치를 취한다. 아니면 하위법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지금? 사실상 이 손실 보상에 가장 총론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건 헌법입니다. 헌법 예. 23조 3항에 어떤 국민의 공공 정책으로 재산권이 제한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예.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를 수용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가를 지급하는 이런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이 헌법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총론격으로 이 어떤 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강론격으로 입법 작용은 어떤 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걸로는 보입니다. 물론 예. 어떤 그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으로 할 수는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는 진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손실보상법이라는 감염병이 창궐할 당시에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손실보상을 해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법률은 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법률 안에 담을 내용이 구체적으로 퍼센테이지까지 해서 손실의 몇 %를 손실 보상을 해줄 것인지까지 담을 것인지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수치나 퍼센테이지 등등은 시행령으로 해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시행령을 손질하는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 체계를 할 시행령이라는 것인지. 거는 정부가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마음을 그렇습니다. 먹고. 그리고 입법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손실보상법을 이제 국회에서 입법화하고 그 이후에 시행령으로 사실상 손실보상의 몇 %를 보장해 줄 것인지 과세 자료가 없는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정액을 보상해 주되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일단 입법 작업이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신경민 전. 앞서 기사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자, 손실보상제. 왜 지난해 거론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는가.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경제 논리로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 논리로 풀어지고 있는 겁니까? 야당 쪽에서는 이거 좀 3월, 4월 초 딱 보니까 이거 보궐선거 아주 딱 직전이다. 그렇죠. 이 얘기를 또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선거의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근데 문제는 재정이죠. 법은 금방 장 변호사 설명한 대로 헌법에 아무리 규정이 있지만 법은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준과 수준, 시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 전부 다 나와가지고 아마 굉장히 복잡한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재정입니다. 근데 지금 홍백기라고 저렇게 예. 나와 있는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해서 정부 여당하고 지금 갈등 관계 내지는 그래서 지금 저렇게까지 제목이 나온 건데요. 예. 국간지기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홍 부총리는 아무래도 국간지기의 논리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도 아마 이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거고 예. 이번에도 아마 홍 부총리는 질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미 뭐 100기 들었다고 네. 이렇게 또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 기재부 쪽에서 뭐 불만이 많다고 그러는데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죠. 예. 지금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재정하고의 상관관계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것도 숙명입니다. 홍 부총리의 숙명과 마찬가지로 예. 이것도 숙명인데 재정은요. 그 기준과 뭐 하여튼 시점과 관점 뭐 시기에 따라서 예. 재정이 위기다, 괜찮다 하는 것은 항상 양론이 있습니다. 또 이론에 따라서 또 어느 퍼센테이지를 들고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보기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끝없는 논쟁이 계속될 거고요. 예. 결국 2, 3, 4월은 이 논쟁으로 해서 예. 시작을 해서 끝나게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으로나 정치적 상황도 그렇지만 경제적 상황도 사회적 상황도 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장치환 평론가께 추가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 손실보상제에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몇 차례 걸쳐서. 그리고 아예 돈을 좀 한 100조 정도 충분히 마련해서 뭔가를 좀 해보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게 선거 전에 아무래도 지급 시기가 딱 나와요. 국민의힘, 제1야당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영 지급 시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나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4월 총선에 교훈을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차 긴급 재난금 지원 문제를 놓고 예.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었죠.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아마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을 텐데 이 긴급 재난지원금 1차로 푸는 것이 선거용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다가 예.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막판에 주자, 더 주자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을 내세우게 되면서 액수도 많이 나왔어요. 네, 액수가. 50만 원이었던 걸 뭐 100만 원으로 늘리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도대체 이 제1야당의 일관된 입장이 무엇이냐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처럼 처음엔 이거 선거용이니까 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다가 막상 이제 또 4월이 다가오게 되면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너무나 심각하기 예. 때문에 이걸 그때 가서 우리도 주자고 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왕좌왕했던 지난 4월 총선 직전에 이 황교안 대표 체제의 우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왕 줘야 되는 것이라면 선거의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야당 입장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예. 총선에서 보여줬던 그런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길인 것 같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아예 대통령의 긴급 행정명령 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주더라도 무조건 여당이 지금 주장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줄 건 주되 좀 더 잘 주는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난 총선과는 다르게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지나친 걸까요? 그러면은 사실 손실보상제도는 여당, 여권에서 먼저 주장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 제1야당이 약간 동의한다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걸 또 강하게 제1야당 주장하는 거는 그 수혜, 선거를 앞두고 그 수혜가 여당에 가는 것을 물타기한다. 이렇게 보면 좀 지나친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고민을 할수록 야당의 입장이 궁색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예. 이게 사실 4월 이전에 만약 이 손실보상제가 도입이 되거나 일부 보전이 되게 되면 예. 당연히 정부에게 유리한 이슈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야당이 임하는 것이 우왕좌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예. 국민들에게도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실 피해 보신 분들 사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는데 이게 또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 곁들여지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